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가맹거래사 경제법 문제풀이 강의를 하게 될 김평진 가맹거래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제법 과목 그리고 그 가맹거래사 1차에 경제법 말고 민법과 그 다음에 경영학이 있습니다. 민법 경영학은 생각보다 그 고득점을 맞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경제법에서 90점 이상 정도 맞는 걸 목표로 하시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80점 맞다 보면 민법이나 경영학에서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차근차근 가맹거래사 경제법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고 이러한 것에서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되구나라는 것을 중점으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책을 갖고 계시는데 목차 보시면 이 경제법의 공정거래법과 약관법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이 한 내용의 3분의 2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약관법이 3분의 1 정도 되는데 문제로는 공정거래법에서 한 30문제 정도 나오고 약관법에서 10문제 어떤 때는 8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4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문제당 1부씩 푸셔야 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정거래법 할 때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가맹거래사 경제법 1차에서는 조문하고 그다음에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정거래법 1조 여러분 책이 있으셔가지고 화면이 좀 안 보이실 텐데 책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1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그 다음에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그 다음에 목적이 나옵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며 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그래서 이게 목적이 공창소국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책에 보면은 이 두문자 암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두문자를 외우시면 안 됩니다. 공부하시고 막판 정리할 때는 이 두문자로 다시 스크린한다는 거지 두문자로만 보다 보면 나중에 두문자는 생각나는데 내용이 생각 안 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나중에는 어차피 이렇게 하시는 게 객관식에서는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사실은 여기 말씀대로 그 다음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장, 소비자 보호, 그 다음에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걸 뭐를 가지고 오느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그 다음에 부당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사실은 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는 게 이것 말고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개가 1조에 나와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여기 한번 보시죠. 문제 1번 바로 보겠습니다. 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 이론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소비자 피해 구제를 통한 사업자 보호 이런 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닌 게 이게 답이 1번인 겁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그 다음에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장,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물론 이제 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그 다음에 부당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직접 목적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장,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그래서 1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까지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을 외워서 막판에는 궁극 목적이 공창소국이다. 그래서 2번도 같이 바로 보시면 1조에서 규정한 동법의 목적으로 옳지 않는 것. 보면은 여기 중소기업, 소비자 보호 지금 1페이지입니다. 국민경제 균형 있는 발전 도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어떤 겁니까? 1번이죠.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이게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1조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이런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답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조는 그냥 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이거 말고도 목적이 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맹거래사 경제법에서는 조문하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부분이 판례. 이것만 밖에 안 나오지 학설이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된다. 입법적인 목적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지금 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3번 목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거 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그 공정거래법이 정식 원래 법령 명칭은 아셔야 됩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래서 명시되지 않는 거 여기 보시면 소비자 보호, 그 다음에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공창소국을 했죠. 공창소국.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보호 나왔죠. 그 다음에 2번 국민경제의 구, 그 다음에 창의적인 기업활동 그 다음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나왔죠. 사회복지 증진 좋은 말이죠. 그러나 공정거래법 1조에 없습니다. 그게 답이 4, 5번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가맹거래사 경제법에서는 철저하게 조문, 물론 이제 판례가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이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에서는 정확한 조문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럼 바로 이 공정거래법 기본 개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이 사실은 여러분이 그 공정거래법을 맨 처음에 하시다 보면 어느 법이라는 게 그렇죠. 이 용어 정의가 맨 처음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입에서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뭐냐? 사업자. 여러분 교재 지금 보시면 화면이 좀 작더라도 2페이지 보면 이거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필요 없고 그냥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그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게 그냥 조문, 나중에 시험 보시면 기출문제 설명할 텐데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은 당연한데 종업원도 사업자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할 때는 이 사람도 사업자 단체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업자로 본다. 참고로 객관식 문제에 있어서는 본다, 그 다음에 추정한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좀 전문적인 거 있는데 그거 여러분께서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보실 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런 것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그런 게 이게 핵심 답을 골라내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열회사는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죠. 사업자 단체. 임원도 중요합니다. 임원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임원에서 보면 임원이란 해서 임원에는 이사. 여기 조문에 그렇습니다. 2조에. 그 다음에 대표이사. 그 다음에 업무 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이건 사실 상법상에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구분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전문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말 그대로 책임을 무한대로 짓는 게 무한책임사원이고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게 유한책임사원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정거래법에서는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임원이라고 말하면서 유한책임사원 나온다. 그럼 그게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감사 이에 준하는 자, 지배인. 그래서 영업도 전반을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임원이라는 겁니다. 영업의 일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유한책임사원, 틀리다. 영업의 일부다. 그러면 이게 틀리다. 이렇게 바로 집어낼 수 있습니다. 또 일정한 거래 분야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거래 객체별, 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다. 뭐 여기 이건 시험에 별로 안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여기 보십시오. 이게 다 지금 이 문제가 가맹거래사, 사실은 경제법을 하나 시험 과목으로 하는 게 뭐 사법시험도 있고 한데 그거하고는 사실은 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가맹거래사 시험에 나오는 기출문제 위주로만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기출문제 지문 하나하나를 문제 하나하나가 답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이 왜 맞고 틀리다고 이걸 꼼꼼히 보시다 보면 여기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임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누구냐? 이사, 대표이사, 감사, 지배인. 근데 유한책임사원이네요.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임원은 무한책임사원이었다. 근데 유한이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 가맹거래사 시험에 이러한 문제가 반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가맹거래사 1차를 볼 때 2시간을 보십니다. 각 세 과목에 40문제인데 경제법에서 어느 정도 빨리 문제를 좀 풀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민법은 지문이 좀 깁니다. 그 다음에 경영학도 때로는 일부가 문제, 쉽게 말해서 해설하는, 쉽게 말해서 식을 계산해야 될 문제가 돼 있거든요. 그러한 데는, 시험이랑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2시간, 3시간 놓고 오면 차근차근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3개를 한 권으로 줍니다. 문제. 그러니까 경제법, 민법, 경영학 3문제, 40문제씩 120문제죠. 그거를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푸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법에서 어느 정도 속도를 좀 내셔야 나중에 민법을 문제를 풀 때, 경영학 문제 풀 때 훨씬 수월합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뭐 무대뽀로 풀다 보면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 이런 거를 꼭 철저하게 보시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연습을 하시다 보면 속도가 좀 빨라질 겁니다. 예, 계속 가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문제 5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용어로 옳지 않은 것. 여기에서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5번에 보면 일정한 거래 분야라 하면 거래의 객체별로 거래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란데 여기 제가 아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일정한 거래 분야 앞에 보겠습니다. 일정한 거래 분야면 거래의 객체별, 그 다음에 단계별, 그 다음에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로 말한다. 근데
여기 문제 보면 거래의 객체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럴 수도 있지 않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문에 객체별로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답인 겁니다. 앞에 뭐 사업자라면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사업자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도 포함되어 있다겠죠. 그 다음에 계열회사라고 하면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대방의 계열회사를 한다. 임원이라면 업무 집행을 무한책임 사원, 그 다음에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 정의를 외우시되 핵심적인 거 항상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맞으면 이거는 일치한다. 만약에 조문에 있는 내용과 틀리다. 그러면 그게 틀리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예, 계속 풀겠습니다. 6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지금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법률 용어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사실 이게 오히려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쉬울 수도 있어요. 제끼다 보면. 첫 번째 기억 보겠습니다. 유한 책임 사원. 유한 나왔네요. 그럼 이게 제끼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기억은 틀려. 모두 옳은 거 그랬잖아요. 기억 있는 거 다 제끼세요. 그러면 1번 기억, 그래서 1, 2, 3번이 기억이 다 있죠. 근데 제끼는 겁니다. 그러면 4번 아니면 5번인데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풀어야 돼요. 이걸 다 보면 시간 나니까 디귿 리을은 중첩되죠. 그럼 4번은 니은, 5번은 미음 있죠. 그럼 니은, 미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보겠습니다. 사업자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기타 회사는 사업자 단체에 관한 규정에서 이를 사업자로 본다. 이게 맞죠? 종업원도 포함됐대. 대부분 종업원이 안 나오면 틀리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답이 니은이 맞은 겁니다. 그럼 답은 4번인 거죠. 사실은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요령입니다. 물론 요령만 가지고 오서는 안 되는데 원래 이렇게 있을 때는 서구법이라고 하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미음 한번 볼까요?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된 조합의 하나에 인정된다. 뭐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할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하나다. 보통 객관식 문제에 뭘 하나다라고 하면 거의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지만 여기만 하나지 않기 때문에 미음은 틀린 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예, 계속 가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자 정의. 사업자로 하면 제가 아까 살짝 봤죠. 당연히 임원은 사업자라고 보지만 대부분 물론 종업원이 항상 사업자라는 게 아니라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 중에 사업자를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은 사업자로 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서 나올 때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게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의 법적 형태,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일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주식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일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 이 판례는 2년 한씩 무조건 이 시험은 나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제 이 판례는 서울시가 전동차 대작, 우리가 말하는 지하철 타는 거죠. 전동차 납품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업자가 된다. 그래서 뒷부분은 나오는 경우 있지만 이 지문은 국가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 행위를 하는 경우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되게 틀린 거겠죠. 지방자치도 마찬가지고. 이 지문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한주택공사. 이것도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공정거래법 총론 말고 나중에 이제 실체적인 공정거래법 규제 내용 중에 맨 처음에 이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보도록 하는데 어쨌든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일 때는 그 사업회사와 계열회사 예를 들면 삼성을 볼 때 우리가 말하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삼성 요즘에 이제 물산으로 바뀌었죠. 물산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삼성 엔지니어링, 중공업 물론 이제 중공업 팔았는데 그런 계열회사는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로 했습니다. 본다. 제가 말씀드렸죠. 객관식 시험에서 본다, 볼 수 있다, 추정한다. 이거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7번. 공정거래법에 설명 옳지 않은 것. 그리고 옳지 않은 거 볼 때 일정한 거래 분야, 계약의 해석 해가지고 딱 보겠습니다. 종업원은 5번 보겠습니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자 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사실은 이게 1, 2, 3, 4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5번이 명확하게 틀리죠. 그래서 이 부분 포인트만 잡으면 객관식 문제를 푸는 데는 진짜 지장이 없습니다. 나머지 보면 아까쯤에 1번 나왔죠. 사실은 보세요. 지금 기출문제 났는데 이게 지문이 반복됩니다. 일정한 거래 분야 아까쯤 틀린 지문 나왔죠. 이 다른 회차 가맹거래 시험에는. 그러나 일정한 거래 분야라면 거래의 객체별, 그 다음에 거래의 단계별, 그 다음에 거래의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이게 맞는 거죠. 근데 다른 회차의 가맹거래사 기출문제 보면 객체별만 나오면 이건 틀리다.
나오신 거죠.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